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경영분석 라이브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국어영역 최서희입니다. 자, 여러분 다들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6월 모의평가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분석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소통 계속해서 이어나갈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우리 국어 어땠어요? 너의 의미 알고 싶어. 여러분 의미, 우리 6월 모평의 의미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죠.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아시나요? 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온도계는요, 지금 상태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온도 조절계는요, 달라요. 우리가 애초에 설정한 그 목표 온도가 될 수 있도록요,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죠. 그게 바로 온도 조절계의 힘인데요. 우리 6월 모의평가가 바로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혼자서 어떻게 해요? 제가 도와줄 겁니다. 우리 EBS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도와줄 겁니다. 자, 여러분 온도 어땠어요? 높았어요? 낮았어요? 우리 목표 지점을 향해서요, 제대로 조절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조절은 육모 이후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자, 봅시다. 1교시 국어 영역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넘을 만한 산, 그리고 건널 만한 강이었다. 선생님 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좀 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틀렸어요? 지금 넘어졌어요? 오히려 좋아. 나 그 넘어진 지점을 정확하게 기억해야지 이 생각한다면 올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능에서는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 해보자고, 가보자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같이 가봅시다. 자, 2027학년도 6월 우리 공통과목 먼저 살펴볼게요. 어땠어요? 실시간 채팅방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거 등급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다들 등급 고민 많을 텐데요. 궁금하죠? 근데 사실은요,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연계의 냄새를 맡는 힘. 연계가 어떻게 됐지?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육모에서 그걸 어떻게 느꼈지? 그 체감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복기해 봐야 돼요. 그래야 육모를 수능처럼 제대로 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멘탈 관리하는 법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거 알죠? 수능은 기세다. 맞아요. 수능은요, 사실상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라면요, 기세가 다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멘탈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우직하게 갈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등급이 나오든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방향을 어떻게 잡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잘 봐주세요. 그럼 멘탈 관리는 저절로 됩니다. 우선은요, 공통 영역에서 우리 독서가요, 최근 수능을 보면요, 굉장히 체감 연계도를 높이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자, 제가요, 출제자 빙의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출제자야. 내가 출제자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다 분석해봤어. 그러면요, 이게 딱 느껴집니다. 우와, 정말로 공교육의 힘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구나. 정말로 EBS 공부 충실하게 하고 우리 강의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학교 진도 제대로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 불리하지 않게 하고 싶구나라는 게 온전히 느껴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수능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그 경향성을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그대로 잘 이어받았다. 그래서요, 4개 세트 중에 4개가 다 연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할 걸요? 연계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선생님 1월 달부터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요, 저 그렇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해설 강의를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해설 강의를 통해서요, 선생님들이 이 부분 이렇게 연계됐었는데
있는데 요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됐었지. 혹은 와, 이런 표현들은 평가원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야 라는 거. 와, 이렇게 선지를 왜곡시키네? 근데 있잖아, 이거 예전에도 계속 이 방식으로 왜곡시켰어 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알고 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체화됩니다. 평가원식 사고가. 자, 한번 볼게요. 독서 이론을요. 최근에 선생님 저요, 남들은 쉽다고 하는데 독서 이론 하나씩 꼭 틀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땠어요? 이 SQ3R이요. 우리 수능 특강 독서의 첫 번째 장을 딱 넘기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번 트렌드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해보자고, 가보자고, 좋아 포기하지 말자고, 그 기조를 가지고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아.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서도 그렇고요. 문학도 그랬어요. 자, 독서 이론 정말 높은 체감 연계도 당연히 느꼈을 것 같고요. 인문 주제 통합은요, 이 평등, 형평운동과 관련된 제재가 이제 좀 친숙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주목한 건요, 사회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과 사상의 자유시장 토론 이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요, 이런 주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현장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각 문단의 핵심을 뽑아냈는지, 그리고 각 독서의 갈래별로 요구하는 사고방식과 갈래별로 자주 언급되는 문제 유형과 그 문장 구성 방식들이 내 눈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복기하셔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고 회피하고 아이 피곤해 덮어놓자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요. 지금 내 머리가 아주 말랑말랑하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 육모를 육모답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야죠. 글의 핵심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빠르게 파악하는 비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 그 수능장에서 우리 반 친구 우연히 같은 반에서 수능을 보게 돼요. 너무 반가워요. 그 낯선 환경에서요, 내가 좀 익숙한 얼굴을 보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 수능장은요, 굉장히 낯설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살펴봤던 제재 소재가 나왔어요. 무슨 생각 들까요?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안정감을 찾으면요, 속도는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좀 내려놓고요, 그 시간에 연계 교재를 더욱더 친숙하게 내용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 이 마지막 세트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기술의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라플라스식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기술 지문이었어. 과학기술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개념에서 강조한 내용, 그리고 이 식과 관련해서 수능 특강 그것도 앞부분에서 굉장히 깊이 있고 자세하게 다뤘는데, 그 분수 공식이 그대로 나왔어요. 사칙 연산에 주목할 것, 대소비교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읽을 것, 그리고 기본 A라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줬을 때 정보 대응해 가면서 읽을 것, 그리고 그 정보 대응을 거꾸로 반대로 읽었다라고 해서 선지를 왜곡시킨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사실은 이게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느끼면 돼요. 지금부터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강의를 통해서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서희쌤, 지금 수특 시작하면 늦었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 그리고 이제 6월이에요. 여러분, 수능 특강 문학 한 권, 독서 한 권, 선택 과목 한 권, 끝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신 범위 안 보고 시험 잘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수능도 똑같습니다. 수능 범위가 뭐죠? 당연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거 얼마 안 돼. 근데 미루지 마세요. 미룰수록 걔가 내 발목을 잡아요. 걔가 내 부담감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털어버리세요. 여름방학을 마지노선이야 라고 이렇게 기점 세워서요, 여름방학까지 하면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하잖아요. 2회독, 3회독은 절로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전설의 EBS 강의 있잖아요. 10월 달에 뭐 나와요? 파이널 체크 포인트, 연계의 신이다, 막 연계 퀸이다. 나 너무 지겨워. 근데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10월 달에 수특수 안에 있는 핵심 작품들 쏙쏙 뽑아가지고 순위 다 매겨 드릴 겁니다.
보시면 돼요. 작년에 7위 안에서 모든 작품 다 나왔고요. 재작년에 10위 안에서 모든 작품 다 나왔습니다. 믿으세요. 하세요. 진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안 할 뿐입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라이브를 저랑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보고 있는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수능 특강 31쪽 얼마나 자세히 연계됐는지를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공식이 그대로 나왔어요. 라플라스 법칙이라고 해서요. P는 R분의 ET. 여러분 우리 분수식 하면요. 그렇지, 비례, 반비례 관계랑 바로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죠. 여기 보면요. 배포가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은 라플라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머 선생님, 이거 오늘 우리가 시험 봤던 지문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수능 특강 지문이에요. 이렇게 체감 연계도가 높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라플라스 법칙에 따르면 이런데 내부의 공기압 P는 표면 장력 T에 정비례하고 냄새 맡았어요? 물어본다고. 비례 반비례 관계 별표예요. 그리고 배포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이래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기만 하면 변화는 따라옵니다. 자, 이 내용을 아는 친구들은요, 오늘 시간을 주도하면서 끌고 나갔을 거야. 시간 남았을걸요? 자, 이제 문학 한번 가볼까요? 문학 작품 수가 많았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짤막짤막한 고전 시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 개수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그 중에 딱 절반이죠. 4개 작품이 수능 특강 교재에서 그대로 연계됐어요. 오히려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여러분 있잖아. 출제자의 아주 섬세한 배려를 느끼셨나요? 앞부분에서 연계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건 나 의도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부분 이 학습 진도를 고려했을 때 앞부분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수험생들아, 너네 연계교재 공부했을 때 수능장에서 요 정도 느낌 들 거야. 한번 느껴봤니? 그럼 이제 앞으로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디에 강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지? 너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한번 세워서 여름방학 잘 보내봐. 그런 시그널을 준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현대소설, 갈래복합, 고전소설, 고전시가 뭐 특별할 것 없는 구성 안정적으로 그대로 챙겨갔고요. 내 눈에 훅 들어온 게요.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 어머나, 이거 뭐예요? 그대로 다 나왔어요. 수능 특강에 중략 이후의 장면 있죠. 그 장면이 사실은 이 소설 끝부분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 그대로 복붙. 이래도 공부 안 할 거야? 당연히 해야 돼요. 얘는요, 그냥 쓱 봐도 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실시간 소통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작 마지막 3문제 다 틀렸어요. 왜요? 문학 화작 다 풀면 독서를 풀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할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정말 요즘에는 좋은 게 뭐냐면요. 연계율을 굉장히 높은 그 비율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육모 같은 경우는 53%가량 연계가 됐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그렇지, 연계는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돼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의 친숙함을 가지고 가면서 뭐 해야 돼? 시간을 단축시켜야지. 섣불리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대충 독수리 기법처럼 뽑아서 읽으면서 시간 줄여야지. 그건 하수야. 그거 출제자들이 모를 것 같아요? 수능에서 절대 안 통합니다. 뽑아 읽는 거 위험합니다. 그 불안 요소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안 읽고 푸는 건 없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데서 단축시키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시 그대로 연계되죠. 고전시가 그대로 연계되죠. 이번에는 소설 장면까지 그대로 연계됐죠. 이거 막 꼼꼼하게 머리 끙끙 싸매면서 읽을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시간 단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연계가요, 전체적으로 플랜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끌고 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갈래복합 세트는요, 우리 이렇게 세 작품이 나왔고요. 가나는 현대시고, 다는 이 정지용의 노인 같고, 나 너무 좋았어. 나는 실전에서 문제 풀다가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 현대수풀이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 김영인의 그 나무라는 작품을 만약에 처음 보는 작품이야 라고 읽었으면요, 꽤 헤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는요, 연계 작품이었습니다. 연계에서도 꽤 중요한 작품이었어. 그러고 보면 평가원이 이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년 수능에서도 우리 감나무 나왔잖아요. 맞죠? 자, 이 자연물 중에서요, 현대시에서 의미 없는 자연물 없습니다. 특히나 자연물의 어떤 섭리,
자연의 생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 삶과 대응시키는 작품들은요, 눈여겨봐둬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무를 포인트로 잡고 온 이 현대시 문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 어머나, 연계인지 연계 아닌 연계 같은 연계 아닌 너 뭐였어요? 홍길동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 내용이고요. 별다르게 어려운 단어들도 없었습니다. 홍길동전에서 시간 단축 훅 하고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요. 8작품 중에 4작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길동전은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니? 한 5작품 연계 느낌으로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전 시간은요.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만전춘별사와 같이 이게 교과서에는 많이 등장하지만 고려 가요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식하는 공부하지 말라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맛보기 해볼까요? 문학 연계가요. 2027학년도 수능 특강에 이제 현대소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따 이제 해설 강의를 꼭 챙겨 들으세요, 여러분. EBS에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해설 강의를 바로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는요, 단순 문제 풀이의 시간이 아닙니다.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고요, 문항을 분석하는 출제자의 눈을 탑재시켜 줄 거거든요. 자, 이런 지문을 한번 보면요, 수특에서 이미 보기가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왔어요. 이 작품은 순박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전쟁의 폭력성과 참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요, 멈추지 않고요,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상태, 정서, 태도 다 알려줬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괴로워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박하지만 소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항한다고요. 이 장면을 그대로 우리가 삼바우를 읽어낼 수 있어서 삼바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5번 선지만 뽑아왔지만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요, 모든 선지 다 가지고 오고 싶을 정도로 연계가 잘 됐는데, 선지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연계하면요, 문제는 안 풀어, 시간 없어, 그냥 작품만 공부할래, 지문만 공부할래,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번 육모에서는요,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다 물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교재, 연계 교재에서 문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요소를 절대 외면하지 말 것. 이것도 하나 챙겨갈 수 있겠죠. 삼바오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난 후 이 끊어버리는 행위의 주체를 틀어서 이번에 문제 냈거든요. 근데 여기 삼바오가 했다고 바로 대놓고 주체 설명해줬잖아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를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볼게요. 선택 과목은요, 엄매도 그렇고 화작도 그렇고 비교적 무난했다. 물론 아주 쉽진 않았어요. 우리 6월 모의평가 이 평가원 주간의 시험이잖아. 정말 발로 풀어도 돼?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했다면 틀렸지만 나 왜 틀린지는 알겠어. 돌아서서 보니까 이거 중요한 거였어.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머나! 문학 진짜 연계 신일감 엄청 됐어요. 서희쌤 강의 들어서임.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 아마 지금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음성 지원 서비스 느껴졌어요? 느꼈을걸? 수능장에서는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을걸? 왜냐하면 제가 뒤로 갈수록 계속 레이어드 강의 해드릴 거거든요. 마지막에 파이널 체크 포인트 때 한 번 더 강조해드릴 거니까요. 그냥 믿고 따라오면 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화법과 작문은요, 너무나 안정적이었고요. 제재도 아주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자, 화법, 화작, 통합, 작문이 있었는데 저 이거 얘기만 딱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작문의 마지막 문제 어땠어요? 다 풀었는데 답 없었지?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아마도 45번에서요. 어머나, 답이 왜 없지? 다시 읽어. 여기서 이제 멘탈이 막 흔들리는 거야. 실전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시간 끌고 있지 마세요.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다가 오면 보인다고. 알겠지? 이 45번에서요, 표를 읽을 때 단위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좋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 분석 꼼꼼하게 해서 챙겨가야 되겠어요. 자, 이제 언어와 매체 가져가 볼까요? 우리 35번부터 36번 긴 지문으로 주어지는 이 변이음과 이형태 내용 어땠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우리 옷이 옷도 옷만
이거 의문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예시잖아요. 예시까지 아주 풍부하게 주는 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직 엄매 공부가 조금 덜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지문 내용을 읽어낼 수는 있어야 되겠고요. 혹시 이번 육모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보였으면요. 여러분, 언어와 매체, 특히 언어는 딱 정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다 점검하고 정말 내 머릿속에서 나올 만한 걸 다 예측하고 수능장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돼요. 한 달만 여러분이 온전히 엄매 공부 차근차근 해보세요. 교육과정 범위 있는 거 다 훑어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자, 여기 변희움과 이영태는 정말 좋은 문제, 좋은 지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37번 어려웠어요. 자, 이 37번 문제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자, 어미 체계 정확히 잡아야 된다. 그리고 뭐 관형어, 부사어 이거 뭐야?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세워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한 문제에서 다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되 흩뿌려져 있는 개념들이 하나로 잘 조직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여러분 매체는요. 매우 익숙한 매체 형태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가져가 보자. 그러면 육모 평가원의 시그널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요? 엄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오, 너무 좋은 질문이야. 이제 공부할 각오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엄매는요. 개념 요소가 아주 명확해요.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 엄매하면 됩니다. 자, 엄매는요. 우리 EBS의 수능 개념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교재도 같이 있는데요. 국어 단판 제가 열심히 집필한 교재인데요. 이 국어 단판에 나와 있는 언어와 매체 강의가 딱 11강이에요. 물론 한 강의 길이가 70분 정도로 길기는 해. 그런데 11강이면요. 수능 전 범위를 다양한 기출 문제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일 1강 하면은 11일 완성이거든. 포기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 뒤에 기출 문제로 부족한 부분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끌고 가면은 여러분 가을 오기 전에 엄매 자신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에 대한 아쉬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 예상보다 너무 잘 봤어. 이런 친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육모는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탑. 일단 멈춰. 어떤 감정적 동요로부터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저 지금 뭐 하면 돼요? 온도 조절계를 기억하세요. 육모는요.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현재 내 위치 파악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온도가 있겠지. 수능 1등급 아니면 난 만점까지 갈 거야. 적어도 엄매는 다 마치고 갈 거야. 뭐 화작에서 절대 안 틀려. 화작 몇 분 안에 해결할 거야. 뭐 이런 각자의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현재 상황 측정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주말이 끝나기 전에 복귀해야 됩니다. 주말이 끝나버리면요. 기억이 안 나.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얘들아. 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피하고 싶고 피곤하고 하겠지만 내일 시험지를 다시 펼쳐서요. 어머, 나 이거 풀 때 이 생각했는데. 나 3번이랑 5번 중에 왜 고민했지? 이거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채워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거 스타트 시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움직이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강력했던 EBS 연계 이거는요. 해마다 특히나 최근 3년에는요. 매우 강력해졌어요. 그냥 말만 연계 제재 비슷해를 넘어서서요. 거의 한 문단을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또는 핵심 요소 문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저는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장면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강력했던 EBS 연계 여러분 믿으시고요. 지금부터 벌써 수능 완성 나왔거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요거 두 개는 완전히 내가 씹어먹고 가야 되겠어. 요런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럼 성적 향상, 등급 향상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문항 연계가 됐는데도 풀이 시간이 안 줄었어요. 자, 이 지점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작품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를 읽어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 공부를 할 때는요, 작품 자체에 대한 연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요, 각 문제에서 답과 답이 안 되는 그 지점들을 여러분이 흡수해 나가야 돼요. 그거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보조 도구로 활용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뽑아서라도 우리 강의를 꼭 활용하세요. 자, 그렇다면 육모 이후 진짜 공부법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가성비 값 최고 공부 방법 뭐예요? 지겹지만 연계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불안에 떨고요 막 좋다는 거 다 내 몸에 흡수시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현실적으로 가장 가성비 높은 공부는 연계 교재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엄매 개념이 좀 부족한데 기출을 계속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념을 다시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개념 따로 기출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어 단판 봐도 알겠지만 개념에 기출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개념과 기출을 하나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부족하다는 거 정확한 진단이 된 거잖아요. 그럼 개념 공부하셔야 돼요. 안 늦었어요? 개념이 흔들리면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도 살 제대로 못 붙입니다. 뼈대를 먼저 세우되 그 뼈대를 그냥 막연하게 이론처럼 세우는 게 아니라 기출 베이스로 세워야죠. 그게 바로 EBS 수능 개념, 국어 단판을 비롯한 여러 언어와 매체 개념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기출은 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Why, how, 학습법. 제가 이름 붙였어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답이 5번이야. 근데 3번을 해서 틀렸어. 그럼 3번 옆에 why를 써야 돼요. 나 왜 3번을 한 거지? 그거 그냥 쓱 생각하고 버리지 말고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세요. 왜? 그러면 how, 어떻게 해야 5번이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 how를 쓰세요. 써야 됩니다. 써야 그게 진짜 내 사고의 흐름, 내 머릿속에 스크래치를 내서 사고의 체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무모함 아니야. 우직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방향은 잘 잡았잖아. 그럼 달리면 돼요. 자, 오늘 혼자 선지 분석해보고 내일은 해설 강의로 참고하면서 제가 복귀해서 정리한 내용이랑 비교하면서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머나, 지금 내 가슴이 너무 벅차. 너무나 완벽한 답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강의 듣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가 이 Why, How 학습법으로요 고민해봐야 됩니다. 나 왜 3번 했지? 아니, how, 어떻게 사고를 바꿔야지 5번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뭐예요? 저 why, how 학습법. 그걸 한 다음에 내일 해설 강의 들으세요. 자, 서희쌤 국어 공부해서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있죠. 국어는 감이거든. 감. 뭐야, 감이라고? 근거 있는 감.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언어적 직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언어적 직관은요. 하루라도 멀어지면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럼 그거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매일 꾸준히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출문제 혹은 우리 EBS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요, 매일 일정 양을 정해서 많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이거든요.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너무 예쁘다, 서희쌤. 덕분에 처음으로 등급 오르고 문학 다 맞았습니다. 너무 기특하다. 네,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죠? 여러분 든든하죠? 제가 있으니까요. 자, 함께 합시다. 지금 현재 실시간 소통 매우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펼치기 전에 그 필적 확인 나네요. 얼음장을 뚫고도 맑은 물이 흐르듯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 여러분, 얼음장을 뚫고도요 맑은 물 흐릅니다. 여러분 지금 물 가득 흐르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뚫을 수 있거든요. 그 조금을 나랑 같이 하자고. 너를 위한 아자아자 한마디. 여러분 지금 계속 소통 이어나갈게요. 남겨주세요.
네, 사이쌤, 뭐 예뻐요. 고마워요. 수능 때도 이렇게 될 것 같나? 뭐 지금 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수능은 지금 육모, 구모를 좀 더 지켜봐야 올해 평가원의 경향성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어떨까?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지금 문제 유형에 좀 주목을 해서 살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진짜 미래가 없네요. 유유유유. 화작에서 20분 넘게 썼어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화작은 한 15분, 정말 많이 줬을 때 15분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요. 만약에 막혔어. 그러면 과감하게 크게 별표 쳐놓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그 내 사고 과정에 갇히면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머리를 다른 쪽에 돌리고 와서 보면 의외로 보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화작 여러분 시간 관리 그렇게 나만의 전략을 좀 잘 세워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문학 잘하면 독서 떨어지고 독서 잘하면 문학 떨어지는 반비례 국어 해결책 좀 여러분 남일 같지 않죠? 근데요, 이게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건요, 온도 조절계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거든? 멈추지 마세요.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단식이 아닐 뿐이야. 되고 있으니까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네, 아우,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수능 2라운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방향 잡았죠.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느낌 왔죠? 그럼 뭐야? 달려야죠. 달리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랑 같이 달릴게요. EBS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라이브로 만나겠습니다. 안녕.